아무래도 그런 그만뒀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한번 그냥 같이 일을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도 몇 계셔서 한번 면접 아닌 뭐 면접을 보면서 뭐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냥 놀고 있습니다. 예, 그냥 한량처럼 밥 얻어 먹고 다니면서 있습니다. 예. 실행을 가장 중시하는 그로스 해킹 마케터 김용훈이라 합니다. 그 전에 있던 회사에서 영어 이름을 썼었는데요. 그때 어떤 이름을 생각할까 하다가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거기에 리바이 병장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성격은 별로지만 어떻게 실력 하나만큼은 정말 그 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실력자거든요. 나도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리바이 같은 병장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리바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지었고요. 그 닉네임이 지금까지도 활동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직장은 그 인쇄소에서 노가다 뛰다가 사실 광고회사 다니는 직전에 한 12개월 정도 다녔던 회사가 있어요. 예, 거기는 이제 저기 충무로에 있는 그런 인쇄소 같이 딸린 그런 디자인 회사였는데 거기서 연봉 기억나요? 연봉 1200만 원 받고 처음에 사회생활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 와중에 이제 광고를 너무 하고 싶은데 상으로 이제 그런 종합광고대행사에 들어가기랑 되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예, 나름 티오도 잘 안 나고 실제 난다고 해도 나름의 경력 되게 잘하시는 학벌이 되게 좋으신 그런 분들이 입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되게 먼 꿈 같은 그런 직무였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그 이재석 씨가 미국에 계셨는데 한국에서 그 재능기부센터라는 그런 소모임 같은 걸 운영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 소모임을 한 10개월? 9개월 정도 계속 꾸준히 다녔었고요. 근데 늘 갈 때마다 제가 그때 광고를 워낙 만들고 싶으니까 광고를 거의 매주 만들어서 계속 한번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 와중에 이재석 씨가 국내에 들어오시고 한번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해서 스카우트 제의를 해주셔서 그렇게 이제 첫 광고쟁이로서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광고라는 커리큘럼 수업이 가장 재밌었고, 그리고 실제 뭔가 저의 결과물로서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뜨거웠던 게, 그리고 제가 제일 잘했던 게 그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조금씩 생겨져서 나중에는 이 일을 진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디자인이요, 그냥. 약간 시각 디자인? 시각 디자인. 예.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갖고 이과, 문과 그런 수학적인 혹은 그런 부분에 뛰어난 사람이 아닌지라 예, 그나마 가장 재밌어하고 흥미 있어하는 걸 해보자 해서 그쪽으로 진로를 탄 것 같습니다. 테크트리를. 우선 같이 했던 거는 기억에 났던 게 그런 저희가 이제 NGO라든지 혹은 진짜 사기업에서부터 다 같이 희한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부산시에 실제 자동차를 올려놔서 그거를 이제 조형물로 만들었던 그런 거라든지,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막 현대자동차, 근데 어디서 광고를 했냐면은 뉴욕 타임스퀘어 있잖아요. 예, 거기 광고를 실제 집행을 했고, 예, 거기 벽면에 있는 5개 광고라든지 아니면 그런 인터랙티브 광고도 실제 저희가, 그리고 제가 만든 디자인이 거기에 이제 기재를 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정말 돈 안 받고 하는 형태의 그런 광고들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아니면 정말 큰 예산을 들인 그런 기업들의 거대한 광고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고, 기억 남는 거는 어디였지? 탈북민의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제네바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에서 이제 연설을 해야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에서 뭔가 자기를 어필할 광고물을 하나 제작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 제작을 해서 제가 그걸 들고 혼자서 제네바에 날아가서 예, 그걸 이제 집행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기억납니다. 한 3년 반 정도 다니면서 그냥 되게 많은 걸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걸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되게 소수정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하나가 각자의 역량에 뛰어난 그런 분들의 소수정예를 딱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서 그 팀이 그때그때 그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술가고요. 누가 봐도 그냥 자기의 작품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작품에 있는 제가 생각한 끝단까지 올려야 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그래서 아래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힘들었죠. 예. 우선 한 3년 반 정도 일하면서 이제 웬만해서 배울 건 다 배웠다. 이제 뭔가 내가 만들고 싶은 뭐 내 회사의 뭐 제작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산을 했고요. 예, 하산을 했고 그리고는 이제 굿닥에 가기 전에 와이프가 창업을 했어요. 예, 애견 카페를 창업을 했는데 근데 실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스타트업에 관심이 생겼고 한창 2015년도 예, 약간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약간 붐처럼 일어났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생겼고, 뭐 이력서 넣고 이제 면접하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덜컥 붙은 게 굿닥이어서 몇 군데 안 넣었어요. 이력서 한 3군데 넣었나? 예, 그리고는 이제 기억나는 게 면접을 봤는데 사실 제가 그 전에 다른 회사에 이미 다 붙어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표님한테 오늘까지 면접 당일날 오늘 저녁에 답 안 주면은 제가 그 회사로 갈 수 있으니까 무조건 오늘 저녁까지 답을 달라고 그런 객기 아닌 객기를 보였었는데 예, 그렇게 해서 뭐 합격을 해서 그런 스타트업 생활을 시작을 했죠.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EDM 막 나오고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처음 그 회사 분위기가 딱 입구 딱 들어가자마자 되게 젊은 사람들이 되게 뭔가 업된 느낌으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분위기에 예, 이끌려서 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팀장이긴 한데 팀원이 저랑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예, 정말 초소수정의 그런 2명인 브랜드 팀이었고 예, 예. 해서 그때 대표가 원했던 거는 그냥 배달민족처럼 해달라고 예, 2명으로 예산도 없지만 배달민족처럼 해달라고 미션을 주셔서 그 미션을 나름 잘 수행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업무를 같이 하면서 그 굿닥에서 굿닥캐스트라는 콘텐츠 플랫폼이 안에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트래픽을 넓힐 수 있을까에 있어서 그때도 팀장을 했었고요. 그 관련된 그때는 이제 팀원들의 4명 정도 그리고는 그걸 하다가 크로스해킹 팀으로 예, 왜냐면 이제 원래 퇴사를 할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크로스해킹 팀으로 한번 와서 같이 해보지 않을래 싶어서 그 얘기를 듣고 크로스해킹 팀에 갔는데 정작 그 크로스해킹 팀으로 이제 분리가 돼서 일을 하기에는 좀 이제 구조상 시스템상 되게 힘들더라고요. 해서 그 크로스해킹 팀이 없어지고 예, 파토가 나고 저는 이제 브랜드 퍼포먼스라는 어떻게 보면은 앱과 관련된 모든 액션을 취하는 팀에 가서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퇴사를 했죠. 맨 처음에 제가 굿닥 가서 했었던 게 보양식통용이라는 그 포스터 광고였었거든요. 예, 뭐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큰 예산이 들이진 않았고요. 예, 하지만 나름 TV에도 많이 노출되고 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나름의 이펙트와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브랜드 퍼포먼스 팀에 있었을 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결과적으로 이제 플랫폼을 키우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다 까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선행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분명히 전 누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오래된 서비스고 그 오래된 서비스를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리뉴얼하거나 만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누수가 어딘지 계속 좀 찾아 헤맸었던 것 같고요. 그 누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회원가입이라든지 혹은 사람들이 특정 액션을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 혹은 이제 뭔가 신청을 하고 구매를 하는 페이지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했었고요. 실제 그거는 매출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 매출 상승에 많은 도움을 줬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저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실제 퍼포먼스도 뭐 100 이상 훨씬 더 많이 냈고 전 연봉 대비 훨씬 더 많은 거를 굿닥에 쏟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발목이 잡힌 거겠죠. 예, 저를 계속 잡은 거겠죠. 그렇긴 한데 이거는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혼자 이제 잘해봤자 딱 100, 뭐 40% 잘한다고 해요. 그러면 100에 대한 기준에서 40%까지의 그런 부분만 이제 회사에서는 시너지가 나는 거니까 뭐 오케이 한다고 쳐도 전 개인적으로 회사를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이 뭔가 동기부여가 돼서 더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관련된 리포터를 발행한다든지 데이터와 관련된 혹은 인사이트적인 부분 혹은 최대한 뭐 예를 들어서 개발자든 아니면 실제 퍼포먼스를 운영하는 마케터 담당자든 뭔가 너의 했던 업무가 지금 회사에 이렇게 도움을 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 라는 거를 계속 좀 더 만들어서 공유하고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되게 효과가 좋았고요. 서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눈에 보이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하려는 그런 의지 같은 게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간 리바이라는 그런 리포터도 거의 발행을 하고 사람들한테 전체 메일로 막 다 쏘고 막 그런 형태로 해서 좀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미션은 주셨잖아요, 대표님이. 뭐 배민처럼 되고 싶다. 근데 조건이 있었죠. 우선 인력이 없고 예산이 없다라는 이제 특출한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끊임없이 생각을 했었고 오로지 정말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아이디어에 대한 기준을 저희도 잡아야지 그 아이디어에 대한 맥시멈치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디 선까지 우리가 잡으면 좋을까 늘 생각하다가 참고로 이재석 씨가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워낙에 이제 천재적인 분이다 보니까 9시 뉴스 앞에 나오는 광고를 만들지 말고 9시 뉴스에 나오는 뭐 광고를 만들어 드립니다 라는 거를 언제나 모티브로 삼고 가져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혹은 그거에 대한 실제 활동을 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나도 어떻게 보면 뉴스에 소개해 줄 만한 그런 퍼킹한 아이디어의 캠페인으로 뭐 해봐야겠다. 그래야지 정말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더 큰 그런 확장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언제나 그런 기준점에서 뭐 그런 브랜드와 혹은 캠페인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생각했었던 것 같고요. 팀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팀의 시스템과 혹은 이제 액션이나 KPI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저랑 이제 부사수 있었던 그 2명만 있었던 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2명이 이제 팀장 뭐 실무자 따로 없죠. 둘 다 실무고 다 해야 되니까 아이디어 짜고 해야 되니까 그때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처럼 그냥 운영했고요. 저희 2명이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다 운영을 했었던 형태로 했고 최근에 있었던 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래 팀원이 저 포함해서 5명 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실무의 영향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팀원들이 퍼포먼스를 더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80, 뭐 70이라는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뭐 90, 100까지 끌어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나 그리고 이 친구들이 R&R 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기회의 비용이잖아요. 시간을 투자해서 효율을 내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큰 효율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테스트하고 적용을 하고 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팀장, 그러니까 실무단에 있어서의 이상적인 팀장의 모습이라 생각해서 이런 부분으로서 많은 걸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또 앞뒤 또 얘기를 하자면은 예전에 브랜드 쪽이었을 때는 첫 번째 돈을 안 쓰니까 우선 웬만해서 다 오케이 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안 쓰니까 오케이 하고 근데 그 타율이 좋았거든요. 타율이 좀 말도 안 되게 좋아서 나중에는 그거 자체가 신뢰가 돼서 그 신뢰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웬만해서는 그 뒤에 있는 것들은 크게 큰 설득 없이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믿고 맡기면 그래도 다 이루니까 목표를. 그리고 그거 있었던 신뢰가 나중에까지 갔었고요. 나중에는 이게 뒷단에는 뭐 실제 퍼포먼스 혹은 그로스 해킹적인 관점에서는 명분을 되게 전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설득을 해야 되니까 브랜딩은 팩트가 없어요. 왜냐면 소비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추측성에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데 전 오히려 퍼포먼스나 그로스 해킹 쪽이 되게 쉬웠던 게 가설을 찾고 그 가설 안에서 실제 팩트가 될 만한 증거를 찾아서 그 증거를 들이미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뭐 오너나 C레벨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쉬웠던 것 같고요. 그 명분을 기반으로 해서 언제나 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언제나 타율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타율은 늘 언제나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누구나 다 아이디어를 내고 누구나 다 원하는 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자기 아이디어를 구현시킬 거고 그 자기가 낸 아이디어가 지금 당장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해 줄 테니까
근데 회사는 당연히 다 이해하죠. 근데 리소스 예산적인 부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선택해서 그걸 빠르게 실행하는 게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많이 하는 아이스 스코어, 임팩트, 뭐 이지 같은 뭐 그런 형태의 아이스 스코어를 차용해서 그거 어떤 게 가장 점수가 괜찮고 어떤 거를 우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회사 입장에서 했을 때 합리적일까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형태가 가장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뭔가 회의를 하거나 남을 설득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당연히 뭐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팩트로 승부하는, 정말 이게 숫자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거를 실제 테스트라든지 가설이라든지 혹은 단서로서 보여주는 게 사람을 설득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상품을 알리고 제품을 알리고 프로덕트, 서비스를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걸 쓰게끔 하고 더 잘 쓰게끔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뭐 충성도를 주고 뭐 다른 사람을 더 데리고 오는 형태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요즘 들어 제가 생각하는 마케터 혹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적인 거는, 이상적인 거라기보단 디폴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그런 사내에서의 그런 담당자나 마케터나 혹은 이제 직원들이 비즈니스 구조라든지 혹은 뭐 매출 총이익과 그 영업이익이 얼만큼 남아서 얼만큼의 그런 마진율을 생각해야지 뭐 실제 좋은 효율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고 혹은 어떤 식으로 트래픽을 가져와서 어떤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이걸 더 합리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혹은 더 많은 트래픽을 가져올지에 대한 딥한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내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하고 액션을 하는 경우가 거의 한 99%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저는 회사에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나 사람들한테 있어서 필요한 덕목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있어서 그 시장의 생태계와 환경과 타겟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행동값을 보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돈을 버는 구조가 어떤 형태로 돈을 벌고 있고, 최소한 내가 소비자를 얼마에 데리고 와야지 최소한 내 월급은 받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영업이익 관점에서의 그런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더 높은 형태로,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생각과 크리에이티브를 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알아간다는 게 뭐 일종의 여러 가지를 다 아는 거겠죠. 마켓도 알고 플랫폼에 대한 BGM 구조도 알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를 저는 알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소비자 혹은 이제 우리 서비스를 쓰는 유저들. 예,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브랜딩이나 그런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광고라고 한다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과연 어떤 포인트에서 관심을 갖고 요즘 어떤 얘기를 많이 하고 내가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 어느 수준까지는 생각해야지 관심을 가질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관심사를 끊임없이 뭔가 알아야 되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저는 일종의 커뮤니티 같은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활동이라기보단 눈팅. 거기 보면,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거 말고, 정치적인 색깔의 그런 커뮤니티 말고, 예, 좀 재밌는 것만 계속 올라오는 그런 커뮤니티 활동이 아니지, 눈팅을 많이 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요즘 어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어떤 관심사가 높고, 요즘 뭐 시대적인 트렌드라기보다는 그런 이슈거리들을 계속 보면서, 최소한 저 정도 수준까지는 내가 크리에이티브를 맞춰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다라는 기준점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서 늘 언제나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퇴사를 결심했었던 거는, 그때 뭐 브랜드를 하고 있긴 했었지만 이게 회사의 그런 사정상 브랜드를 우선 스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쪽으로 담당을 해서 왔는데 할 게 없잖아요. 이유가
상장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렸었던 것 같아요. 예, 이래저래 요래 서비스는 계속 개편되고 이게 전혀 다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부분을 어필해봤자 어느 정도 이득이 있을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 뭐 예산적인 부분 혹은 이제 인력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혹은 이제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생겨서 제 인력을 빠진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그거를 감안하다 보니까 우선 브랜딩에 있어서 스탑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고, 근데 솔직히 저는 뭔가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라 여기서 그냥 안 하면 전 다른 데 가서 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CMO님한테 얘기해서 요즘 재미없다고 퇴사하겠다고 근데 CMO님도 이해를 하시니까 알았다 하고 뭐 얘기를 하는 와중에 발목이 한 번 더 잡혔던 거고, 다른 포지션으로. 근데 그 포지션에 있어서도 관심이 생겨서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요즘 들어서 최근에 뭐 해외에서 온 솔루션 툴이라든지 뭐 마케팅 혹은 이제 퍼포먼스를 잘 내기 위한 그런 방법론들은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까지 또 잘 되리란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로스 해킹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생각은 다른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목표를 위한 그런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저는 플랫폼을 항아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플랫폼이라는 항아리가 있고요. 근데 거기에는 저희가 모르는 수많은 구멍들이 나 있을 거예요. 트래픽이라는 유저라는 물을 계속 부어봤자 그 구멍으로 계속 셀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로스 해커가 구멍을 찾고 그 구멍을 계속 뭔가 메꾸는 사람이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게 저 혼자뿐만 아니라 솔직히 구멍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각자 생각하는 해결 방법도 있을 테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지푸라기로도 막을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새로 이제 뭐 이렇게 땜질을 해도 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더 합리적인 방법론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문제, 목표를 위한 문제라는 게 정말 다양하게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 매출을 이루기 위한 수많은 그 과정들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재구매적인 부분 뭐일 수도 있고요. 수수료나 BM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혹은 판매하는 프로덕트의 상품적인 부분일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요소가 이 매출 혹은 이제 트래픽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여를 할 텐데, 그러면은 그 관여하는 과정 그 가운데서 과연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포인트인지 찾는 게 정말 능력자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로스 해킹이라는 방법론 자체가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그 과정을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을 뭐 알아내는 정말 잘하는 그런 뭐 아웃라이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더 덧붙이자면은 솔루션이라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막잖아요. 누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그 안에서도 가장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그 방법을 찾는 방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뭐 알아야지 최소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는 뭐 그로스 해킹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제 그로스 해킹 팀만 따로 분리되어 있는 팀으로 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일을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을 만드는 팀이거든요. 다른 팀 사람들한테 입장에 있어서는.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KPI가 겹칠 수밖에 없어요. 이래나 저래나 목표에 대한 부분은 비슷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고인물이고 이렇게 나대는 성격의 사람이라고 해도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왜 리바이가 해요?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협조적인 부분 그런 것도, 왜냐면 거기다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진짜 C레벨이나 CEO면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급은 아니다 보니까 각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관점과 목표를 위한 액션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모든 팀과 다 다를 거예요. 그 팀 안에서도 더 다를 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어긋나거나 충돌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요. 근데 실제 팀이 와해되고 다시 새로운 그 팀으로 갔을 때는 그 팀은 이제 그냥 앱 활성화만 되는 게 목표인 그런 팀이다 보니까 이래나 저래나 그러면은 그 목표를 위한 액션만 취하면 되니 기존에 했었던 그로스 해킹 방법론을 활용해서 좀 많은 걸 해결해 보려고 했었고요. 실제 많은 걸 좀 해결을 하면서 성과를 이뤘던 부분이 있었죠. 뭐 일반 회사 대표님들 좀 만나보면은 그로스 해킹 팀을 어떻게 구성해야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팀을 구성한다기보다는 그냥 직원들의 그로스 해킹 마인드셋을 갖추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해보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누구나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그 뭐 담당자가 한 명 와서 이거를 바꿔보겠다 혹은 이제 해보겠다 해봤자 정말 그 안에서만 계속 맴돌 형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크로스 해킹 팀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직원들한테 크로스 해킹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그래도 이제 그거 자체가 힘들다고 하면은 그런 거를 붕업할 수 있는 그냥 직원을 한 명 포섭해서 씹어놓고 그 직원이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가면은 그래도 그나마 잘 굴러갈 수 있는 형태의 크로스 해킹을 원하는 회사로 변할 수 있지 않나. 우선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뭐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최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의 플랫폼에 서비스에 유저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 번 더 곱씹으면서 보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혹시 뭐 회사를 안 다니고 있다 라고 하면 솔직히 방법이 없거든요. 백날 책에 대한 지식을 본다고 해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크로스 해킹이랑 지식은 아닌 것 같아요. 지혜의 영역이지 지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솔루션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보다는 지혜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 이제 학부에서 뭐 4년 동안 배운다든지 석사에서 이거 한다고 해서 배우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거를 좀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에 있어서 뭐 그 체득한 거를 어떻게 하면은 문제에 대한 어떤 부분이든 문제가 나오겠죠.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뭐 끊임없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해결책을 찾는다고 하면은, 직장인 같은 경우에서 가장 좋은 건 로우 데이터를 받고 그 로우 데이터를 한번 조합을 해보면서 보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그 로우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권한조차 없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고, 데이터 자체를 안 쌓고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권한이 없으면 권한이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뭐 일종의 트래킹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에서라도 최소한 봐야 되는 1순위로 우선시 되는 그런 코드라도 심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부터라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안 다니고 있고 뭐 데이터를 보고 싶지만 안 다니고 있다 한다면은 답 없고요. 그거는 그렇다고 일반 회사에 가서 로우 데이터 좀 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로우 데이터가 뭐 공공 데이터로 오픈되어 있는 형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이 괜찮다. 공공 데이터 그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조합해 본다든지, 요즘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학습 같은 걸 많이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공공 데이터 다운받아서 저도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있는 로우 데이터 값으로 받아서 뭔가 많이 했었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 정도 다운받아서 뭔가 해본다든지 그런 형태로 그나마 해볼 수는 있긴 하겠네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처음에 크로스 해킹이라는 걸 할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백날 사례나 그런 걸 찾아보려고 해도 아무래도 대외비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례 같은 것도 듣기 쉽지 않았고, 잘 모르고 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관련된 실제 그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혹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크로스 해킹 스터디를 처음에 작년 초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벌써 3기째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그런 제야의 고수님들한테 많은 것도 배우고, 혹은 저도 배운 거를 사람들한테 베풀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 크로스 해킹과 관련된 스터디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신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요일마다 러닝, 썬데이 런이라는 이제 러닝 모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런치를 해야 되는데, 브런치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글 쓰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강제성을 좀 부여해 보고자 글쓰기 모임을 운영을 하는데, 그 글쓰기 모임은 참고로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글을 안 쓰면은 보증금을 걸어뒀는데, 그 보증금에서 까여요. 그래서 이제 뭔가 강제적으로 글을 쓰게끔 하는 형태의 그런 모임 하나 하고 있고,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코로나나 그런 이슈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잘 못 모이더라고요. 못 모이겠더라고요. 지금 스터디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 크로스 해킹 스터디도 거의 못 모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 스터디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예 공부나 글을 쓰는 것도 온라인으로 사람들끼리 다 이제 캠 띄워놓고 뭔가 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글쓰기나 공부를 하면은 뭔가 그것도 약간 압박을 받으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 지금 작심사일이라는 그런 온라인 스터디룸을 하나 만들었고요. 모으고 계신 중이시죠? 예,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거 최근에 줌 유료 결제도 해서 100명까지 가능하고요. 예, 시간도 무제한이라서요. 언제까지 예. 모집하시나요? 그럼 계속 모집하는 대로 계속 그냥 아. 오시는 형태겠죠. 예, 100명까지니까. 지금 예. 몇 명까지? 지금 한 그래도 40명 정도 모은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사실 그거는 제가 6년 전부터 운영했었던 모임인데 발광이라는 네. 예, 세상을 밝히는 광고라는 그런 공익 광고 모임이고요. 실제 그 공익 광고를 하면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와 실제 실행했었던 캠페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근데 그 구성원들이 직장인들을 이제 예전에는 학생이거나 백수였다가 이제 다 직장이다 보니까 한동안 못 모였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백수도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다시 해보자. 예, 해서 지금 다시 신규 회원을 모집해서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예, 후원을 하고 싶어서 유기견과 관련된 광고를 만들었었는데, 근데 단순하게 광고로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킨다든지 혹은 이제 센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실제 그런 크라우드 펀딩을 집행을 했었고 한 2번 정도 해서 한 6,800만 원 정도 예, 펀딩 금액이 모여서 센터에 기부도 했었고요. 그리고는 작년에는 보이스 가드라고 1인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한테 남자의 목소리를 기증하는 그런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런 신림동 막 그런 원룸 사건 같은 거에 이슈가 돼서 다시 그런 수면 위로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다시 알려져 있던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나름 뉴스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탔었던 것 같아요. 그 모임을 하면서는. 사실 한 6개월 정도 저는 퇴사하고 쉬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퇴사하고 쉬면서 무료로 이제 강연이랑 컨설팅이랑 아니면 제가 뭐 알고 있는 툴 같은 거를 좀 가르쳐 드리는 형태로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1대1로 해서 그냥 컨설팅 정도 해드리는 거에 좀 한계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스타트업 대표님이나 혹은 이제 작은 회사의 마케터 분들한테 관련된 그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예, 지금도 뭐 무료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부탁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나가기 한 3개월 정도에 되게 린하게,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그런 조직 구성 체계가 좀 바뀌면서 굉장히 발빠르게 뭔가 개발되고 운영이 되고 뭔가 액션을 했었던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린하다라는 개념을 실제 말로써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실행과 액션으로서 뭔가 퍼포먼스적인 부분으로서 하는 게 조직원 그리고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더라고요. 특히 스타트업이나 IT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가고 싶은 회사라고 하면은 그런 린한 조직이 있는 회사에 가면은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부탁에서 저를 대체하는 그 공고문이 떴더라고요. 네. 봤는데 와, 다 해. 네. 온오프라인 뭐 마케팅도 하고 뭐 페이드, 논페이드 뭐 그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고 LTV 값과 콜트를 계산해서 유저 분석을 하고 CRM과 관련된 그런 부분과 함께 일종의 그런 개발자 혹은 이제 팀원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외주 관리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되게 다양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걸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온갖 것들을 다 나름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런 거를 하면서 뭐 느꼈었던 거는 요즘 시대에 있어서 단순히 하나 잘하고 혹은 여러 개, 그러니까 하나 잘하고 2개 잘하고 혹은 이제 어떤 특정 툴과 액션에 대해서 잘한다라는 거는 언젠간 그게 그 효율이 무너지는 순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전 언제나 환경이나 상황에 맞춰서 생각하고 뭐 실행을 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뭔가 결과를 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생태계, 그러니까 환경에 맞춰서 잘 적응하는 그런 동물이다. 결론은 환경에 맞춰서 다 잘할 수 있다. 예, 네. 왜냐면은 한 줄로. 사실 약간 재수 없긴 하지만 정말 그랬으니까. 목표나 꿈이요?
건물주가 목표고요. 꿈은 저희 멍멍이 다방이라는 애견 카페 운영하는데 아, 네. 그 건물에 멍멍이 다방을 입점시켜서 그 건물 세를 안 내는 게 목표입니다. 멍멍이 답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화곡동에 있는 애견 카페고요. 예. 어, 예. 총 얼마나 되셨지? 6년 정도 됐어요. 예. 총 10마리의 멍멍이들과 다 함께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심심하면 놀러 오시고요. 예. 그 안에서 만약 제가 있다고 하면 컨설팅도 해드리니까요. 예.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목표 갖고 다시. 저 언제나 그냥 회사를 들어가거나 혹은 이제 뭔가 하는 거 있어서 전 그 구대기에서도 대표님한테 그랬거든요. 저는 회사에서 마케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전 제 작품 만들러 왔다고. 근데 그 작품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소스가 굿딱이라는 서비스였고요. 저는 근데 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선 저는 열과성을 다해서 뭔가 할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윈윈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계속 달려왔었고 그런 작품들을 계속 죽을 때까지 만들고 싶다. 예,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